구독, 좋아요. 목요일 오후에 정치 명중, 백지원의 백발백중입니다. 네, 방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 패스트트랙 결과가 나왔죠. 나경원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이렇게 포함된 명단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가 원래 다루려던 내용에 있어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1심 판결이 저는 지금이 3시인데 한 5시 좀 넘어서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좀 일찍 나왔어요. 결과가. 네. 나왔는데 일단 그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 전원 의원직 유지입니다.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벌금이 어느 정도 구형이 됐고 검찰은 어떤 형을 구형을 했었고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물론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은 이번에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당에서 맡고 있는 법률 관련해서 맡고 있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내용까지 전달드리고 우선은 이 패스트트랙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패스트트랙 충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에 관심 갖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아마 짚어드리면 이건 문재인 때 이미 민주당이 일당 독재 입법 폭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이 검찰 해체를 하고 사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죠?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법 날치기를 하는 루트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입법 독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예. 그렇게 해서 공수처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를 위해서 투쟁을 하셨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사법 권력을 동원을 해서 정치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마치 벌하듯이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아주 대거 그리고 보좌진들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협박을 해온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좌파들이 가짜 뉴스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의원직 상실됐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까지 그게 왜 돌리더라고요. 그러냐면은 이거는 기자들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기사를 방송 준비하느라 못 썼는데 네. 받자마자 제일 받은 정확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의원직 유지였습니다. 네. 전원. 네. 국힘 현직 의원 전원 의원직 유지였는데 네. 이게 총 벌금이 2,400이잖아요. 총 벌금이 2,400인데 이 총 벌금만 보고 정말 이 자격 없는 기자들이 이거 당연히 의원직 상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어야 의원직 상실인데 네. 나경원 의원은 4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의원직 유지죠. 그러면은 네. 이 2천만 원은 뭐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2천만 원 받은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하면 2,400만 원인데 이 소위 말해서 자격 없는 취재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자들이 2,400 받았으니까 당연히 의원직 상실이겠거니 하면서 기사를 이미 낸 거예요. 네. 더 심각한 건 뭐냐? 데스크에서 그거를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메이저 언론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선고 나온 명단이 지금 쭉 있잖아요. 네.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은 그때 문재인 독재 저항에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몸으로 싸우셨던 분들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음 총선에서도 계속 공천을 하고 우리 당에서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보좌관님 성함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히 좌익 기득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상 정치 탄압이에요. 문재인의 정치 탄압이 결국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어떠한 결론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물론 무죄가 나왔어야 할 것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라고 이제 당사자들이 입장 표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내용들 판결문이나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나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정치 저항과 한 거에 대한 명분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인정을 했답니다. 네네. 그 내용이 네. 지금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한 인정이 명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이름 올라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도 있고요. 예. 또 이만희 의원, 김정재 의원, 윤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 뭐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임 충남지사 이런 분들 다 계신데 전부 다 지금 우리 가치를 위해서 싸워 오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중요한 입법들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이장우 시장님, 김태임 지사님 전부 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광역 지자체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나라의 중심을 잡고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문재인의 저항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에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 탄압을 추진해 온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좌파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선동하냐면 6년이 걸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질질 끌어놓고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나경원 의원님을 특히 공격을 하면서 시간 오래 걸렸다라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예. 그런데 같은 명분으로 지금 민주당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결론이 안 나왔어요. 민주당은 안 났어요? 봐주게 하기 위해서 질질 끄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결국에 민주당 자기들끼리는 봐주기 해버릴 거고 뭐 나중에 무죄든 뭐 이렇게 넘겨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보셔야 되고 예. 한 가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 입법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 권력을 동원을 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 지금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투쟁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한 과정이다. 그리고 탄압을 한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재명 정권까지 와서도 탄압을 했지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의원직 상실은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했던 것이 유죄가 나온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저항을 해야 했던 명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단태님 2,000원 2번 후원 총 4,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원님, 기자님 항상 늘 응원할게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나경원 의원이 또 선고 받고 난 이후에 했던 코멘트가 있죠. 그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이랑 주진우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 네. 예. 그거 제가 갖고 있지 않나요? 예, 제가 말할게요. 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하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황, 한 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 법원이 명백하게 인정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일단 나경원 의원님 입장만 일단은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네. 댓글에서도 계속 말씀이 올라오는데 유독 나경원 의원님에게만 언론이 가혹한 것 같다, 프레이밍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빠루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운 것도 이때 공수처 설치 저지하려고 할 때였는데 빠루를 민주당 박찬대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나경원 의원님이 그냥 들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여준 걸 가지고 좌파 자칭 언론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멸칭을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확산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소속이나 대놓고 좌파 활동을 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세력이 더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유튜브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당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만 특정해서 성적 대상화를 해서 아주 외설스럽게 소비하고 있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신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법적 조치도 당에서 좀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전 여러 가지로 억울한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당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낭비를 해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박원순의 성폭력 이후에 박원순의 성폭력과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후에 생긴 서울시장 선거라면 예. 우리 보수 쪽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다면 여성 후보를 내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물타기 하려고 여성 후보 당시 박영선 후보 냈었고 맞아요. 우리는 그때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야 시장이 되셔서 뭐 시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 고민정에게 총선에서 패배를 하시고 야인으로 계속 계셨는데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해서 경선을 해가지고 시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그 이후에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참 정치를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암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좌파들이요 여성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인신공격하신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건희 여사 합성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음란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어요. 그 시장에 그때 방문해서 젓가락으로 거기 음식을 집어서 먹고 있는 것을 담배 피운 거라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왜곡한다거나 예.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도 비속어를 이름과 섞어가지고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비호감 이미지 만들고 돌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실 때쯤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지금 시사인 당시 주진우 낙곰수 주진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시사인 기자였는데 그 사람이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허위 기사를 냅니다. 허위 비방. 뭐 외모 관련해서 허위 비방 기사를 냈었어요. 뭐 1억 피부과니 하는 루머 같은 거를 기사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뉴미디어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퍼뜨려가지고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하게 메신저를 훼손하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파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올곧은 가치를 말하는 사람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사람을 비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면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그런 공작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 때도 생각해 보면 제가 탄핵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대본 없이 자유연설하셨던 게 있어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당의 폭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 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줄을 몰랐다라고 하시고 그 영상이 지금은 아주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왜 그 내용이 확산이 안 되었느냐면 그때 대다수의 언론이나 좌파들이 어떻게 선동했냐면 도리도리 한다고 메신저 공격했어요. 맞아요.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하게. 근데 이런 식의 공격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유독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까 내부에 질투하거나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또 음해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최전선에서 투쟁하시는 분들 정말 국민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태님, 저는 양산에 사는데 문재인 유튜브 홍보한다, 열받는다. 네,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지금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극자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유죄가 나온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결론도 빨리 나와야 된다고요. 왜 민주당 당신들의 결과는 왜 안 나옵니까? 나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그건 질질 미루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질질 끌어서 다들 무죄 어떻게 해서든 날조해서 나오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는 건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신 이 분들 명단 방금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공천에서 가점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탄압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싸우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한다, 높게 평가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